네네. 자, 오늘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뭐 그 지수는 이제 소폭 상승으로 이제 마감을 했고요. 그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미국이 금리 인상을 미국 시간으로 27일이니까 내일이죠. 아무튼 이제 내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영향이 좀 올 텐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미국의 또 애플 같은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예고되고 있고 오늘 밤에도 그 미국에서 뭐 MS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아마 그 실적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이제 계속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수 얘기는 특별하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뭐 어제도 그 얘기했지만 그죠? 그래서 지수는 별로 크게 얘기할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종목이 또 확 올라오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제 올라오긴 하는데 무리지어서 뭐 테마를 이제 이뤄서 올라오거나 특정 대형주가 막 올라오거나 그런 게 요즘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그렇다고 일주일 정도 지난주부터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크게 뭐 이렇게 뭐 불안해하시거나 또 너무 또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황 얘기는 일단은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 오늘 저녁 방송 주제는 이제 세력이 재매집할 때 어떤 식의 차트와 어떤 식의 뉴스가 나와서 개인들이 헷갈려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방송 주제는 이걸 정한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종목들이 뭐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반등 나오죠. 근데 반등 나올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원하시는 상한가를 치면서 반등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차트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시황부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잠깐만요. 요즘에 뭐 그 전체적으로 조용하죠, 그죠? 자, 보시면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요. 그냥 이래요.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어요. 반등이 뭐 세게 나오지도 않고 그냥 조금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스피 지수는 7월 4일 날 저점을 찍어놨죠. 여기인데 요거 하고 나서 한 20일 지났죠, 그죠? 한 3주 지났는데 개인들은 여전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지수는 더 이상 떨어지진 않고 이렇게 잘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이죠. 네, 코스닥 지수는 오늘 거의 보합에서 끝났고 코스피보다는 좀 더 많이 올라왔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니고 살짝 요 정도. 그래서 지금 붕 떠 있죠, 그죠? 사람들의 이제 관심은 솔직히 주식시장에서 많이 떠났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개인들이 많이 떠났고 요즘에 이렇게 저녁 방송 이렇게 진행하는 걸 진행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점점점 덜 들어와요. 저녁 방송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면 시작할 때는 별로 없는데 끝날 때 보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전보다 줄긴 했는데 그 요즘에 이제 그 개인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별로 그냥 주식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응? 왜 재미가 없으실까? 그죠? 돈 벌기가 힘드니까. 그죠? 왜냐면 종목들이 개인들이 지금 돈이 별로 없고 어디 종목에다 물려 있거나 물려 있다기보단 투자 중이다라고 표현을 순화할게요. 특정 종목에 어디 뭐 이제 들어가 있으시겠죠, 그죠? 돈은 없고 뭐 이 돈을 그럼 뭐 빼서라도 좀 잘라서라도 뭐 할 게 있으면 좋겠는데 할 건 안 보이고, 그죠? 그래서 아마 좀 맹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주식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심리도 굉장히 안 좋아져서 투자 심리만 안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소비 심리도 되게 안 좋아져 가지고요. 제가 그 어제 우리 회원들한테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저는 평일날 이렇게 운전을 잘 안 해요. 운전할 일도 별로 없고 맨날 뭐 방송하고 이런다고 어디 차 끌고 나갈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은 운전을 이제 거의 안 하고요. 이제 그 주말에 한 번씩 이제 차를 끌고 어디 이제 뭐 지방을 가거나 뭐 어디 일보러 다니는데 주말에 한 번 이제 어디 좀 멀리 갔다 왔어요. 멀리. 여기저기 뭐 아울렛도 가보고 그죠? 이마트도 한번 가보고 어디 해수욕장도 유명한 데 한번 가보고 막 그랬는데 테마파크 앞도 한번 또 지나가보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소비 심리가 아주 엉망이에요. 지금이면 이제 휴가철이라서 사람이 좀 이렇게 바글바글 해야 되는데 코로나 이제 그 4월 5월 코로나 이제 저기 뭐야 좀 잠잠해지고 그죠? 리오프닝 뭐 그런 종목들만 움직일 때 있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봄에하고 지금하고 아울렛이나 이런 데 가면요 사람 그때 많았거든요. 없어요 지금. 요즘에 그런 거 좀 느끼시는 분들 저기 1번 한번 찍어보세요.
요즘에 그런 걸 좀 느낀다. 네. 그런 건 안 느껴지세요? 네. 그때도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뭐 그땐 좋았나요? 그때도 뭐 폭락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지금은 되게 심해요. 오히려 지금은 폭락이 더 나오진 않고 멈춰 있는데, 그죠? 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안 좋습니다. 왜냐면 4월달 있죠? 4월달하고 5월달에도 주식시장 하락했어요. 네. 그때 뭐 주식시장 좋았나요? 그때 더 떨어졌지. 그죠? 근데 지금은 그 아울렛이나 그런 데 가보세요. 사람 없어요. 백사장에 사람 없어요. 어디 저기 휴가 가서 편하게 쉬고 싶으시면 지금 가세요. 사람 없어요. 사람 없다니까 진짜. 소비 심리가 이게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또 얘기해 드릴게요. 실제 우리나라 경제에 위기가 와서 그런 게 아니고, 위기가 온다고, 위기가 왔다고, 위기가 올 거라고, 벌써 왔을지도 모른다고 하도 언론에서 그래갖고 사람들이 저기 된 거예요. 네. 속은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런 얘기 해드릴 때 잘 들어두세요. 이게 주식이랑 다 상관이 있다니까요. 네. 저도 주식하기 전에는 이제 돌아다닐 때 별로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다녔는데, 주식하면서부터는 이런 거 신경 많이 씁니다. 실생활에 어떤지. 네. 그게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뭐예요? 다 인간지표예요. 인간지표.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닫더라니까. 그 유명한 해수욕장 갔다 왔다니까요. 잠깐 가서 이제 구경만 하고 왔는데, 옛날 같으면은 그 해수욕장 근처에는 그 평상이라든가, 그죠? 네, 그런 무슨 야영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이랑 꽉 차고 뭐 난리도 아닐 텐데 없어요. 네, 남아 돌아요. 차에 텐트 있으면 텐트 하나 꺼내 갖고 하루 가서 자고 가고 싶더라고요. 네, 텐트가 없어서 그냥 왔는데, 네, 자리가 남는다니까요. 네, 토요일인데, 네, 그 정도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거기 어디냐고요? 네, 물어보지 마세요. 저 먼데예요. 네, 일부러 기름 많이 드는 데 한번 가봤어요. 사람 오나 안 오나. 서울 가까운 데 가면은 사람 거기는 많겠죠. 근데 사람 없는, 그러니까 좀 기름값 무서워서 못 올 만한 데 있죠. 저 먼 데 갔다 와줘요. 저 먼 데. 진짜 사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를 왜 해드렸느냐, 주식시장도 대천해수욕장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 이제 하도 그래가지고, 네, 개인들이 지금 지갑을 다 닫았다니까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주식이랑도 연관이 되거든요.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백화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백화점. 백화점이 뭐예요? 유통이잖아요. 유통. 그죠? 네, 종합. 이것저것 다 판다 그래서 백화점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다 파는데 이제 너무 이제 질 안 좋은 거 백화점에서 팔고 문제 생기면 이미지 떨어지니까 신경을 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똑같아요. 유통시장인데 여기 주식시장에 상장되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져야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백화점도 어느 정도 자격이 되는 그 회사 제품을 팔아주지 아무거나 팔아주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 똑같습니다. 이제 백화점 가보세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그 아울렛, 백화점까지는 안 가고 아울렛을 가봤는데 그렇다니까요. 그냥 똑같아요. 지금도 주식시장에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지갑을 닫아버린 거예요. 특히 대출 많이 받으신 분들이 이제 겁을 먹은 거예요. 금리 계속 올라가면 이러다 망하겠다 그러면서. 네. 그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시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은 공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럴 때 시간 반등 나올 때 체크 한번 하시고, 네. 그리고 항상 내 종목하고 내 저기 그 관련된 것만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돌아다니세요. 아니면 어디 볼일 보러 가셨을 때 주변을 보시라니까요. 네. 일부러 돈 내 가지고 막 그 어떤 정보지를 보지 마시고, 네? 정보지나 뭐 그런 뭐 기업 분석, 네. 기업 분석이란다.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면 보인다니까 이게. 네. 사람들이 어떤지.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 그런 거예요. 약간 맹한 거예요. 백화점이 뭐 그렇다고 해서 문 닫습니까? 안 닫죠. 장사가 좀 안 된다 그러면 백화점에서는 뭐를 해요? 뭐 할까요? 백화점이 문 닫고 어디 가나요? 아니잖아요. 백화점이 뭐예요? 네. 네. 고객 감사 세일. 네. 하나도 감사하지 않은데, 그죠? 그냥 세일하면은 장사 안 되는 거 티나니까. 고객 감사 세일을 세일한다고요. 네. 그럼 주식시장은 지금 뭐 하겠어요? 네. 세일하잖아요. 그죠? 네. 세일하는 거예요 지금. 세일을 하고 있는데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눈치를 못 채는. 백화점에서 손님 없어갖고 손님 없어요. 저희 망할 것 같아요 하면서 세일합니까?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세일 중인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한산한 거예요. 네. 한산한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다 할 대형주가 올라가는 것도 없고 이렇다 할 테마주가 움직이는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시간에 보시면요, 시간에 아까 제가 시간을 보고서 제가 웃었어요. 웃었다니까. 여기 보면 시간에 뭐 상한가 이 있는 것 같죠? 이건 아니고 이건 뭐 거래량 9주 한 주짜리니까 됐고 이거는 시간에 상한가 한 것도 없고요, 그죠? 네. 뭐 7%짜리 SGNG 5 하나 있고 없어요. 시간에서 급등한 게 거의 없다니까요. 없어요. 이거면은 이 정도면은 거의 이거는 거의 뭐 금융위기급이에요. 이거는 금융위기 때도 아마 이거보다 낫을걸요. 시간에서 올라간 게 별로 없습니다. 4% 5% 올라간 거는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관망심리, 그러니까 소비심리가 안 좋아져서 주식을 지금 잘 매매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거기에 이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번 주에 이제 미국의 대형 그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금리 인상, 그다음에 뭐 미국 주요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 몸살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증시도 지금 조용하고 우리나라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있죠, 이런 거 봐도 지금 크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없어요. 삼성전자 보세요. 근데 이래요. 좌우로 나란히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보다 옆으로 이렇게 당기는 게 더 힘듭니다. 지금 캔들이 몇 개? 7개죠? 7개면 2주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더 힘들어요.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게 쉽지 이 힘든 걸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잘 들리시죠?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건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랑 똑같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뭐 아무튼 크게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양지사가 그때 그 얘기를 지난주에 많이 했던 거예요. 양지사가 이게 상한가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시느냐.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녹화 남긴 거 내가 지워버렸잖아요, 그죠? 아니 못 보게. 목요일 날이었나 지난주? 네. 양지사하고 코데지 컴바인하고 CBI라고 있어요. 옛날 이름이 청보산업. 이런 게 지금 들썩거리면서 올라오는 이유가 이게 품절주거든요. 이게. 품절주가 왜 움직인다고요? 네. 예, 심심해서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려운 말 다 빼고 그냥 본질만 얘기하면 심심해서 그래. 심심해서. 삼성전자 저러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테마주 중에 제일 잘 갔던 게 뭐예요? 보성파워텍 같은 원자력 테마주 아니에요? 요즘에 원전 테마주도 이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아주 그냥 꾹 눌러놨어요. 무슨 저기 호떡 누르는 것처럼 꾹 눌러놨어요. 좀 더 눌렀다가 이제 속이 터질 것처럼 꾹 눌러놓고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부동산 정책주 중에 하나죠, 그죠? 네. 길성건설 이것도 그냥 꾹 눌러놨어. 그죠? G4처럼 그냥 납작하게 눌러놨어. 가능이 없는 거죠, 테마주가. 그럼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수혜주로 이제 그 천연가스 관련주들 있잖아요, GSE. 보세요. 여기도 그냥 꽉 눌러놨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떨어지진 않아요. 떨어지진 않아요.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게 아직 방향을 돌렸다고 볼 수도 없는데 아무튼 콕 눌러놓고 있어요. 종목들이 더 이상 떨어지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뭐야 플라스틱 관련주들도 좀 움직였었죠, 그죠? 이거 에코 플라스틱이라고. 코오롱 플라스틱. 반등 나오는 것도 있고 아까 에코 플라스틱처럼 눌림목 형태의 모습을 띠면서 쭉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러고 있다고요, 종목들이.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그 아무튼 지수는 더 떨어지거나 종목이 더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알아서 각자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서 반등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큰 테마주나 이런 게 물이 져서 가는 건 없고 그래서 품절주가 가는 거다 그랬죠. 근데 이게 품절주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품절주 장세가 계속 이어지면요 다른 품절주들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조금 있긴 있다. 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양지사가 잠시만요. 유튜브 쪽 이쪽에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지사 쪽에 돌멩이 어서 오세요. 네. 양지사가 어디 갔어요? 차트 바꿉시다. 이게 품절주라 그랬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품절주가 이게 계속 움직인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당분간 테마주 가는 것도 없고 대형주가 가는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근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품절주 장세가 몇 달씩 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만큼 갈 정도로 품절주가 많지도 않고. 근데 대표적인 품절주 중에 하나가 양지사인데 들어다 놉니다. 그럼 이제 품절주 장세가 뭐 보름이고 한 달이라도 더 이어지려면 이거 다음에 후속주가 있어야 되는데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만들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뒤늦게라도 만드는데 그것도 없고. 그러면 이게 가다 보면 이제 우선주도 할 수 있고 스펙주도 할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거든요. 비싼 종류들이. 근데 별로 준비하는 게 없어요. 준비하는 게 없다고. 근데 지금 시장이 되게 애매한 거예요 지금. 근데 결론은 뭐냐면 세력이 매집돼 있으면 가요. 네, 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뭘 찾으셔야 되느냐. 이거 제가 개인들한테는 우방에서 뭐 품절주사라 그런 얘기 안 해요. 왠 줄 아세요? 못 하세요 이거. 네, 품절주나 우선주는 개인들한테 함부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추천을 하지만 양지사도 보유 종목이었고 일반 개인들한테 제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매매하기 되게 힘들어요. 타이밍을 못 잡기 때문에 상한가 나와도 못 먹어요. 특히 우선주. 네? 거짓말인 것 같죠? 네. 상한가 나와도 못 먹습니다. 아, 더 가겠지. 그러다가 이제 30분 뒤에 보면 하한가가 있고 막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우선주가 그래요. 네. 아무튼 이제 이게 품절주가 현재로 봐서는 그냥 요 정도에서 끝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같기도 해요라고 지금 표현을 하죠. 왜냐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 이번 주에 하는데 그거 이후에 미국의 나스닥 지수와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얘기하는 게 정확한 거죠. 네.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현재까지는 이것 뭐 이렇다 할 만큼 세게 가는 테마주도 없고 대형주도 없다 이거예요. 네. 미국 그 금리 인상 이슈 때문에 관망세인데 대신에 이제 그렇다고 종목들이 완전히 놀진 않거든요. 놀진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런 종목 뭘 볼까? 이런 거 봅시다. LB 세미콘. 네. 저희 방 이제 추천한 적은 없는 종목이에요. 네. 그 종목은 아닌데 이걸 참고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LB 세미콘이라는 종목이 작년 말 올해 1월 달까지는 멀쩡했어요.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회사도 그렇게 나쁜 회사는 아닌데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1월 초까지. 어때 보이세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그죠? 네, 앞고 좀 제끼면서 신고가 났다가 그죠? 한 1년 내내 쭉 횡보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지간하면 여기서 올라가요. 어지간하면. 그죠? 이 회사가 뭐 잘못된 것도 없고. 네. 어지간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1월 달에 이제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하락하니까 여기에서 이탈해서 이만큼을 하락을 합니다. 여기가 14,000원? 13,000원인가? 14,000원 잡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13,000원이라고 할게요. 13,000원. 네. 그러다가 이제 1월달에 급락하고 2월달까지 끌려 내려오죠. 반등 나왔다가 또 끌려 내려오고 계속 끌려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3월달에 이제 선거 끝나고 나서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나서 반등 나올 때 세게 올라옵니다. 13,000원이 여기에 13,000원이었는데 다시 12,000원대까지 올라오죠. 네. 거의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또 떨어져요. 6월달에 아이고야 그죠? 7월 초까지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13,000원에 있던 게 어디까지 와요? 7,000원대까지. 거의 반토막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사람으로 따지면 이제 턱이 빠진 차트, 턱 빠진 거 있죠. 턱 빠졌다 그러죠. 사람 보고 왜? 턱이 잘 안 빠지지만 턱이 빠지면 이렇게 확 벌어지겠죠. 아래로. 이거 이제 턱이 빠진 차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7,770원 찍고 오늘 9,500원인가 넘었었어요.
아까 장중에 한 12% 올라왔다고요. 시가총액이 4천억짜리니까 그렇게 가벼운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세력이 오늘 방송 제목이 뭐예요? 세력이 재매집할 때 나오는 차트와 뉴스죠. 이게 여기에 세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아무튼 다시 올려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올리려면은 13,000원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바쁘겠어요, 지금. 여기가 13,000원인데 7,000원까지 갔다가 7,000원대 지금 9,000원에 있는데 9,000원에서 13,000원까지 가려면 40% 이상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많이 바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에 올라오는 주식은 제가 없다 그랬죠. 가끔 있어요, 가끔. 네. 100개 중에 한두 개.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되게 어떻게 올라오냐면 한 번 쭉 뽑았다가 다시 내려와요. 네.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요.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매물대가 있어서 걸린다, 뭐 지수가 좀 약간 조정 나온다 그러면은 슥 또 누른 다음에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 꺾냐 두 번 꺾냐 그 차이예요. 네. 여기 꺾을 때 들었다 놓을 때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렇죠. 들었다가 논다. 그게 뭐예요? 누른다는 얘기잖아요. 누르는 게 뭐예요? 눌림목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보셔야 돼요. 세력이 앞에서 매집이 돼 있는데 다시 올라올 때 매집을 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제가 어떻게 평상시 비유를 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뛰쳐나가려고 신발끈을 잘 묶었어요. 이제 사람이 이제 뭐 멀리 이제 어디 뛰어갈 일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신발을 운동화 신고 이제 단단히 동여매겠죠, 끈을. 네. 근데 이제 풀린 거예요. 조정받아갖고 여기서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들었다 놨다 할 때 어떤 차트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여기서 뭐 상한가가 나오면서 막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윗꼬리가 길게 달려요. 거래가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놓고 다시 꽉 누르고 이런 식으로 와요. 여기서 멍 때리면서 아유 모르겠다, 주식 지겨워, 내가 왜 주식을 해갖고 내가 내 팔자 이러지 마시고 내 종목이 지금 눌림목이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해야 돼요. 요번에 6월달에 급락 나올 때 비관론자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던데 세력이 나간 종목이 별로 없어요. 네. 세력은 안 물린다고 생각하시죠? 웃기네요. 아니요. 세력은 물렸다고 생각 안 하는 거죠. 네. 그 차에 이제 세력도 들고 있어요. LB세미콘이 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예를 드는 거고, 세력이 매집되어 있는 종목은 세력이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니까요. 차트가 조금만 저저점만 깨지면 세력 없다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대로 끌려 내렸다니까요. 예전에 코로나 있죠. 코로나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도 그랬다니까요. 세력이 어떻게 나가요? 그냥 폭락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 못 나간다니까요. 이럴 때 거의 못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데 뭐 앞에서 보시면 돼요. 몰려. 여기 보면은 여기 폭락했을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쫙 빠졌을 때. 제가 이 얘기 한번 해드렸죠. 몇 주 전에. 그 스스로 종목 진단하는 방법. 멀리 가지 마시고 그 종목에서 보면 돼요. 네. 코로나 터졌을 때는 약간 특수한 상황이긴 한데 폭락했다가 어떻게 돼요? 들어서 돌리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이거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죠. 이해되세요? 네. 들어서 돌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거리랑 보면 되잖아요. 들었다 놨다 눌림목이에요. 이게 바닥에서 이제 솟구치면서. 근데 떨어지기 전에 잘 보시면, 잘 보세요. 떨어지기 전에, 급락하기 전에 살짝 들었다 놨다 해놨죠. 특히 여기 들었다 놨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가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져서 갑자기 끌려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때도 반토막 났었겠죠. 8,000원대에서 4,000원대 갔으니까. 근데 거래가 늘면서 들었다 놓고 거래 늘면서 들었다 놓고 이런 식으로 회복이 돼요. 이게 빨리 회복이 되면은 일주일 만에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요번에 그 6월달에 폭락 나왔을 때 30에서 기본 30에서 40% 정도씩 손해 나셨죠? 저는요 60% 났어요. 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종목에 따라서. 근데 어지간하면 30-40%였을 거예요. 최대. 지금 조금 회복이 되셨을 거고, 그죠? 손절 안 하셨으면. 근데 이제 종목들이 슬슬 회복되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처음에 나올 때 뭐가 나오냐면 상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살짝 들었다가 놔요. 그러니까 캔들이 자꾸 막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막 빨리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서 막 상한가 나와라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상한가가 잘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상태에서 보여드릴게요. 뭐가 나와요? 이런 거 나와요. 빼빼 마른 거, 윗골이 긴 거 있지, 이런 거 나온다니까. 실제로 이때 이 캔들을 보면은 옛날이죠. 4월 1일 날 19%까지 급등했는데 끝날 때는 플러스 3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상승했던 거 다 반납했죠. 네. 여기서 붕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빠졌어, 어떻게 해요? 원래 그렇다니까. 이게 거의 이런 거 나와요. 오히려 양봉이 너무 센 게 나오면은 더 세게 눌러버려요. 네. 거의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들이 아마 슬슬 뭐라도 올라올 텐데 이런 거 나온다고 승질내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왜 저번에 6월 말 7월 초에 바닥 찍고 나서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조바심을 갖지 마셔라. 기억하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바심 갖지 말라 했잖아요. 회복되니까 조바심 갖지 말고 좀 기다리시라고. 올라온다고. 이런 식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망 종목 노출 안 시키고 얘기하려니까 지금 힘든데, 예를 들어서 뭐 자연과 환경 이런 것도 없네. 이게 대표적 윤석열 씨 그 테마주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6월 말 7월 초에 여기 바닥이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돌려?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살살 돌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살살 돌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이 이렇게 뭐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잘하시겠다, 그죠? 네. 하여튼 뭐 실이 이렇게 엉키면 낚시나 이제 그물 같은 게 엉켰을 때 있잖아요. 낚시줄 같은 거. 네. 엉켰을 때 그거를 찬찬히 이렇게 약간 털면서, 그죠? 네. 찬찬히 풀어야지 승질 난다고 잡아당기면 줄 잘라버려야 돼요. 그죠? 네.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네. 살살 이렇게 탈탈탈 털면서, 그죠? 네. 원인을 파악하면서 어디를 빼야 되나 이러면서. 네. 승질 급하신 분들 그걸 못하긴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도 승질이 급하거든요. 오죽하면 그런 말들 있잖아요. 쾌도난말하고. 물론 한자 성어긴 하지만 단칼에 그냥 잘라버린다 그런 말도 있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살살 돌리는 거예요. 이게 들었다가 놨다가 보통 10에서 한 15%? 네. 세면 그 정도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그래서 제가 라이브 회원들한테 요즘에 많이 가르쳐 드렸던 게 뭐냐면 낙폭과 대주 물타기에서 단타 치는 거 되게 많이 가르쳤어요. 오늘도 뭐 가르쳐 드린 거 있고, 한 번 하면 좋은지 두 번 하면 좋은지,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보면 좋은지, 뭐 그런 거. 네. 왜 단타만 쳐야 되는지, 뭐 이런 거. 네. 물타기 했을 땐 단타만 치는 게 맞거든요. 응? 이렇게 하면 살살 돌린다고요. 이러다가 이제 재료가 나오면 여기서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뭐 아까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렇다 할 테마주 가는 것도 없고 대형주가 올라가는 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여기까지가 한계예요.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고 했다. 나중에 이게 어떻게 올라오느냐, 그거는 조금 시간 지나 보면 알겠죠. 진짜로 올라오네. 근데 이제 그걸 참고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보면 된다? 멀리 가지 말고 여기 걸 참고하면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있죠. 100% 똑같진 않은데 참고할 수는 있어요. 참고할 수 있다니까요. 왜 그 자식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 아들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고, 그 딸을 보면은 그 어머니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네. 똑같진 않아요. 근데 많이 닮았죠, 그죠? 네. 많이 닮았어요. 네. 앞에 보면 돼요, 과거를. 여기도 폭락했다가, 그죠? 여기서 어떻게 됐어요? 들었다가 놨다가 들었다가 놨다가 이러면서 살살살살 오는데 쫙 올린 거잖아요. 많아요. 그 앞에도 여기도 있고. 여기는 그렇게 여기 폭락이 아니거나 여기 보시면 여기도 들었다가 이따가 직접 확인해 보세요. 많아요. 자연과 환경은 아주 거친 종목이기 때문에 폭락한 적이 많아서 이런데 확인해 보면 답 나와요. 이런 데도 있고 확인해 보세요. 네. 아주 험한 세월을 산 주식이기 때문에 이게. 네. 그래서 절대 휴대폰으로 저기 차트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랑 똑같으려면 재료가 좋은 게 나오면 되겠죠.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들이 살살살살 돌린다니까요. 네. 아주 근데 긴장감이 흐르는 거예요. 긴장감이 살살 돌리면서. 네. 근데 어제 얘기해드렸던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신송홀딩스 이런 거는 잡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송홀딩스 어디 갔어? 이거 조정이 시작된 거거든요.
반등이 나오겠죠. 근데 굉장히 반등도 시원찮게 나올 거예요. 내가 세력이면 이거 안 건드립니다. 제가 뭐 세력은 아니지만 제가 세력이라면 나 이거 안 건드려요. 안 건든다. 개인들 잔뜩 들어있는데 뭐하러 들어갑니까?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앞에서 저희 방에서 추천 나가서 단톡방에서 추천 나가서 수익 많이 난 거예요. 라이브는 샘표 추천 나갔었고. 네. 아무튼 이제 이렇고 그 종목들이 이제 좀 돌려 세우는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사주, 시푸드 꼭 늘어져 있다가 한 방 탁 뽑는 거예요. 상한가 여기선 잘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상한가 갈 뻔했어요. 그리고 이러고 있어요. 수산주죠. 네. 저희 방에서 여기서 다 팔고 나온 건데, 네, 다 팔았었어요. 네, 다 팔고 이제 지금 없는데 투매 쭉 나왔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이거 전략매도 사인 했더니 회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이 아까운 걸 여기서 다 파느냐. 그래서 팝시다. 아, 팔기 아깝다니까. 파시라고. 네. 안 팔았으면 또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내려오는 거 그죠? 그때 아무튼 이제 다 팔고 지금 없는데 돌려 세우죠. 네. 비관론자들 얘기 따라서 손절하신 분들 마음 많이 아프실 거예요. 왜 파냐고요. 세력은 어떻게 하면 올릴까, 어떻게 하면 수익 내볼까 그러고 있는데, 개인들은 계속 어떻게 하면 이 조정장을 피해볼까 그러고 있어요. 개인들이 조정을 피해야 되겠다, 하락을 피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이제 바닥에서 그래요. 다 떨어진 거 다 떨어진 상태에서 개인들은 그때 피하려고 하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돌려 세운다니까요. 뭐 저기 신라이스지라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 세우는 거예요. 과거를 보시면 돼요. 그때마다 이제 재료랑 그런 게 약간씩 다를 테니까, 네, 그때 맞춰갖고 이제 보면 돼요. 주식하려면 기억력이 좀 좋아야 돼요. 기억력이 좋든가 기억력 좋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시든가. 네. 그리고 이제 뉴스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차트는 이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뉴스가 중요하거든요. 왜 뉴스가 중요하냐면 아까 뭐 LB 세미콘 어디 갔어? 이런 것처럼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 뭐 라이온 캠프 우리 팔았다 그랬죠? 네. 뉴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양지다 처음에 올라올 때 별말 없이 올라왔어요. 별말 없이 올라왔다. 그 다음에 미코바이오메드 이거 원숭이 두창으로 갔던 거죠. 이게 여기서 쭉 이렇게 올라오는데, 처음에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올라올 때 있잖아요. 원숭이 두창 괜찮다 별거 아니다 계속 그랬는데 주가는 아직 올라갔다고요. 나중에 여기 보면 급락했었죠. 이거 왜 급락했는 줄 아세요?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이걸 여기서 왜 파냐고 제가 막 그랬던 거예요. 네. 호재가 나와도 급락할 때가 있고 악재가 나와도 올라갈 때가 있는데, 지금은 아까 제가 처음에 뭐 백화점 얘기하고 뭐 어디 아울렛 얘기하고 이마트 얘기하고 막 그랬죠. 이마트에 사람 많아요. 물건 좀 싸게 사볼까 싶어서. 뭐 행사한다고 하니까 거기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싼 제품 파는데 못 파는데 그런 데는 없어요. 사람 없더라니까. 손님보다 저기 사장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왜 얘기 드리냐면, 뉴스가 나왔는데 안 갈 때가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갖고 계셨어요. 갖고 있었는데 그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가 나왔는데 안 가요. 요즘 같은 때에 그게 안 가면 더 이제 상처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NFT 이거하고 미코바이오메드가 이제 원숭이 두창 관련주 중에 하나거든요. 네. 원숭이 두창 WHO에서 뭐 공중보건 비상사태 뭐 그런 거 선포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급락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앞에서 원숭이 두창 괜찮다 별거 아니다 막 그럴 때도 이렇게 잘 갔는데 지금 왜 안 가냐 이거예요. 확실하게 호재가 나왔는데. 네. 왜 안 가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질문하신 그분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 보세요. 이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승질내면서 그 질문하시는 그분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왜 승질내겠어요? 그 뉴스 보고 많이 샀겠죠. 뉴스 보고 많이 산 사람이 승질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승질내는 사람, 답답하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뉴스 보고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네. 요즘 오늘 이제 골고루 얘기해 드리는 건데, 기다리던 뉴스가 나와도 안 갈 때가 있고요. 그리고 가다 말 때가 있어요.
가다 말 때가 뭐냐면 아까 그 자연과 환경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자연과 환경 다시 봅시다. 갈 듯 말 듯 이러죠. 거래가 좀 있죠. 그럼 뭐겠어요? 뭐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 뉴스가 나왔으니까 살짝 들었다 놨겠죠, 그죠?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들어가 단타 치고 싶으면 단타 치세요. 그냥 5% 10%짜리. 근데 만약에 수익으로 갈 거다 그러면은 아니 뭐 물타기 할 돈이 없어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종목이 안 죽고 그래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올라오려고 하는구나. 네. 여러분들 안 죽고 살아난 것만 해도 어디에요 이게. 죽어서 나가 떨어지는 주식 좀 보여드릴까요? 저녁 방송 때 낮에 라이브 방송 때 더 신경 쓰지만 제가 죽어 나가는 주식은 잘 안 보여드려요. 말기도 잘못 알아듣고 듣고 사실까봐. 제가 말하는 종목 중에 크게 급락한 종목도 별로 없어요. 못 느끼셨어요? 뭐? 네. 신경 쓰면 산다니까요. 아무 종목이나 아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전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내가 세게 얘기해. 이건 아니다. 막 얘기를 하는데 어지간하면 좋은 거 얘기한다고요. 네. 혹시 모르니까. 네. 아무튼 이제 살짝 들었다 놨다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꾸 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가 나와도요 안 해요. 안 들어온다니까. 그죠? 이게 조용히 들었다 놨다. 자연과 환경이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 수혜주였잖아요 이게. 근데 여기에서 많이 갔죠, 그죠? 네. 나중에 폭락했을 때 있죠, 여기서 사람들 난리도 아니었어요. 네. 이게 뭐냐고 다 손절하고 그래 가잖아요. 손절 때리니까. 근데 이때랑 지금 차트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현재까지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이 얘기를 또 듣고서 그래 자연과 환경 많이 간다고요? 그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투매를 많이 했잖아요. 선거 직전에 손절 때린 거 아니에요 이게. 선거 3월달이었고 선거 전에 막 전조점 깨면서 손절하니까 세력이 선거 전부터 해가 직전에 해서 3월 초부터 올려버린 거거든요. 여기랑 차트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 여기만큼 사람들이 손절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특히 누구한테 좋은 거예요? 여기 물려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죠. 왜겠어요? 다 죽고 본인만 살아남았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주가가 혹시 알아요? 빨리 회복될 수 있을지. 네. 그죠? 그리고 안 죽고 살아서 그죠? 어떤 호재가 나올 때 반응이라도 하잖아요.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근데 이제 불만이 많으신 분들은 막 상한가 안 나온다고 막 승질을 내요. 승질 내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 승질 내는 거 자기한테 다 돌아갑니다. 응? 돈 버셔도 그거 병원비로 다 나갑니다. 네. 승질 내지 마세요. 네. 이러고 있는 정보도 잘 보시라고요. 건설주하고 원전 테마주가 끝났다고요? 누가 그래요? 건설주랑 원전 테마주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끝났냐고 그러니까 대통령 된 지 2달이나 지났는데 꿈쩍도 안 하고 지지율도 엉망이라서 포기했대요. 그랬어요. 잘했다고. 잘했다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시다니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건설주가 당선되고 나서 한번 갔죠. 근데 임기 시작하고서 못 갔죠. 왜 못 갔어요? 물론 대통령 잘못도 있겠죠. 그죠? 자연과 환경이 이제 그죠? 네. 선거 다 끝나기 전부터 올라와서 이것도 그 중에 하나니까 그죠? 5월달에 딱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준비해놓은 거예요. 이제 가볼까 그러면서 이제 만들고 있었어요. 6월 초에도 포기 안 하고 뭘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줄줄줄 흘러내렸죠. 누구 탓인데요? 전 세계 증시가 폭락하는데 이게 견딥니까? 다 못 견디고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네. 정부 정책주가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의 심리가 배배 꼬여서 그분이 끝난 거예요. 맞으면 7번 찍어주시고 이제 마무리 짓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분의 심리가 꼬여서 그분이 끝난 거지 주식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건설주하고 건설 정책주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SOC겠죠. SOC하고 뭐 저기 막 끝났다 그러는데 안 끝났어요. 네? 원전도 크게 보면 SOC인데 그것도 안 끝났다고요. 그러니까 포기들 하지 마시고 네? 주식을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미쳤지 그것 좀 그만 그 신사단 그만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어디서 구해올 수 있을까? 돈 좀 구해오세요. 주식하는 사람이 1,000만 원, 2,000만 원 못 구해옵니까?
맘먹으면 구해올 수 있지. 그에다가 뭐 하세요? 주식 사세요. 네. 어떤 주식 사시느냐?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사시면 돼요. 관심 없는 거. 그렇다고 막 거래 아예 없는 것도 그런 거 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관심 없는 거 사라 그랬더니 막 이런 거, 막 경방 이런 거 막. 이건 그나마 좀 낫다. 뭐 일신방직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좀 낫네요. 네. 이것도 품절주 중에 하나거든요. 스타플렉스 이런 거. 이것도 가끔 움직이긴 하니까. 뭐 이런 거 사실 수는 모르겠는데 너무 막 거래 없거나 낙폭거래 심한 거 사지 마시고 지금 개인들이 안 된다는 거 있죠? 네, 그거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 주식하던 사람들을 스캔을 싹 해보세요. 네. 힘드시면 빨리 우리 방으로 들어오시고 난 끝까지 혼자 해야 되겠다. 그럼 주변을 스캔을 싹 해보세요. 사람들이 뭘 버렸나, 사람들이 뭐 들고 있나 보지 말고 사람들이 뭐 버렸나, 뭘 버려갖고 뭘 샀나도 확인해 보시고 뭐 버린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못 견디고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제 저녁 때 술 한잔 하시는데 옆 테이블에서 주식 얘기한다. 요즘 거의 하지도 않겠지만 특정 종목 욕한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혹시 알아요? 그죠? 네, 그게 세력 줄지? 그럴 수 있어. 얼마나 그죠? 세력이 힘들겠으면 그죠? 네.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있겠어요. 그죠? 네. 저는 술 끊은 지 한 10년 가까이 돼가지만 네. 옛날에 술자리에서 옆 테이블에서 누가 제가 추천한 주식이나 아니면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 제가 보유한 주식 얘기하면 난 팔아버렸어요. 네. 심할 때는 판 적도 있어요. 네. 그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보통은 막 자기 주식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죠. 막 나도 갖고 있는데 당신도 갖고 있냐고 막 이러면서. 아,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데 주식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말고 지금 재미없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들었다 놨다는 게 있어요. 그거 위주로 공략해 들어가시면은 복 받으실 겁니다. 아셨죠? 남들 관심 없는 거. 지금 보니까 이제 윤석열 씨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30%대 초반이고 그죠? 네. 대선주나 정책주도 사실은 대선주라고 해야죠.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하는 거니까 그죠? 네. 대선주는 언제 사면 싼 줄 아세요? 그 사람 지지율이 최악일 때. 언제가 고점인 줄 아세요? 지지율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을 때,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을 때. 오세훈 씨 지지율 작년 그 보궐선거 할 때 60%일 때가 고점이에요. 그때 사람들 엄청나게 사더라고요. 작년 올해 초 저기 한동훈 씨 거까지 해서 지지율이 제일 높을 때 사갖고 물려와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파스는 어제 얘기했었죠. 한동훈 씨 거. 고점에서 요즘 저기 한동훈 씨 지지율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때 주식을 사면 그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죠. 그죠? 아까 보니까 권성동 아저씨가 또 실수했던데. 나 그 양반 좀 보면 약간 사람이 맹한 것 같아요. 권성동 씨 오늘 뉴스 보셨어요? 대통령이랑 카톡하던 거 걸린 거? 내가 보기에는 네. 하여튼 그래요. 난 그 사람 마음에 안 들고 옛날부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네. 사람이 맹한 것 같아. 네. 검사 출신이고 그래갖고 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맹이에요 보니까. 네. 이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실 수 있는데 권성동 씨가 한번 사고 쳤어요. 네. 카톡하는 거 대통령 카톡하다 걸렸는데 거기 이제 대통령이 그 이준석 씨 얘기 안 좋게 했거든요. 문제도 크게 일어나갔어요 보니까. 사고 뭉친 것 같아. 대통령 말고 저기요. 저기도 권성동 씨. 사고 뭉치.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최악일 때 그때가 뭐예요? 네, 정책주 바닥이에요. 난 얘기해드렸어요. 이 얘기를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길게 했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하는 이유는 문자반 회원들 잘 가지고 계세요. 또 털리지 마시고. 네, 아셨죠? 지금 잠깐 쉬고 계신 분들도 오늘 다시 들어오시고 지금 그 오늘 낮에 회원들한테 이제 건설주 뭐 레미콘 뭐 기타 등등등 쭉 보여드렸거든요. 네. 차트를 공통되게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네. 정책주들 사람들이 이제 포기 많이 한 거 버리고 간 거. 네.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바로 안 가는 와중에 또 30% 40%더 떨어지고 거기에서 더 떨어진다고 이제 비관론자들이 호들갑을 떠니까 개인들이 다 손절한 거 있어요. 근데 차트를 거의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재매집한 차트예요. 제가 오늘 설명한 것 중에 그거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네. 찾으세요. 있어요. 많아요. 네. 많거든요. 네. 못 찾으시면 빨리 들어오시고 문자반 회원들 꽉 쥐고 계시고
몇호세 나갈 때까지. 아셨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맘 같아서는 그냥 지금 종목 얘기해주고서 더 사라고만 하고 싶은데 여기 무방이니까 그렇게 못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거 양해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아무튼 이제 그 지금 오늘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세력이 재매집하는 종목이 있고,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 최저일 때 주식이 제일 싸다 이거예요. 네. 개인들이 설마 가겠어? 그럴 때 가요. 설마 가겠어? 제가 저기 전문 가기 전에 저도 주식 초보일 때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설마 가겠어?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얼마나 많이 당해봤나 몰라요, 진짜. 네? 제일 많이 당했던 게 그거예요. 설마 가겠어? 가대요, 진짜. 네. 얼마나 그 고생했는지 몰라요. 네, 그럴 때가 요럴 때예요. 사람들 신경 안 쓰고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던져놓고 있을 때. 응? 대통령 지지율 최악일 때. 대통령 지지율 최고일 때 사람들이 샀다니까요. 더 얘기하면 이제 걸리겠다. 그죠? 네. 아무튼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이제 세력들이 재미집하는 종목들 많으니까 지금은 저기 손절할 생각들 하지 마시고 포기할 생각하지 마시고 쭉 밀어붙이세요. 아셨죠? 네. 그 내일하고 내일 모레 미국에서 이제 대규모 그 뭐 실적 발표 그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 그 한 다음에 미국이 한 다음에 결과를 봐야죠. 유럽이랑 우리나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신흥 국가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거 보면 딱 답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시황 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 네, 도우모님도 그렇게 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저기 편안하게 푹 쉬시고, 여기 참 우리 또 뒤에 김 시장이 방송하시는데 오늘 그 급등한 종목들 쭉 설명하신다고 하니까 들어가서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 되게 잘하세요. 오늘은 여기 보면은 제지하고 사료주, 원자력 관련주가 움직였는데 제가 약간 좀 소스를 좀 쳐드리면, 그 인플레이션 테마주 끝난 거 아니라 그랬죠, 그죠? 인플레이션 테마주들이 급락하다가 살짝 다시 올라와요. 끝난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달러가 약간 꺾여요. 달러가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약간 하락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조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지수 급등 나오고 환율 뚝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날아가겠죠, 그죠?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푹 쉬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십시오. 네.